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상하학원 튜터링 4강을 맡게 된 신홍철입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사실 바뀐 건 없지만 원래 그 더빙 형식으로, 클로바 더빙 형식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저번 주 해봤더니 제가 지금 튜터링을 총 2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하는데 거의 5시간, 6시간씩 걸려가지고 거의 2시간 강의를 찍는데 10시간씩 걸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반응은 굉장히 만족할 만했지만, 하지만 제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당분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카톡 답변이 이제 5월 5일 이후로 와가지고 신청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귀찮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으로 소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안암 근처에서 자취하긴 하는데 제가 학교를 잘 안 가요. 어차피 저는 그 강의가 제가 6개 듣는데 다 그 온라인 수업을 해가지고 전 학교에 갈 일은 없고 실험 수업 때만 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학교에 지방에 사시거나 이러면 당연히 온라인으로 하겠죠. 근데 학교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1시간 정도 시간 내셔서 그날 저녁이나 아예 수업 전에 1시간 정도 빼셔서 수업하시면은 저도 좋고 저는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고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시간 녹화하는데 솔직히 더빙은 한 5시간 걸렸고 왜냐면 거의 다 타이핑해야 되거든요. 제가 타이핑하고 최대 한 번에 200자밖에 안 들어가서 200자 넣고 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편해요. 오프라인이. 저는 준비할 것도 없고 문제만 풀어가면 되니까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유튜브 올리는데도 한 30분 걸려가지고 1시간 강의 자체가 시간 낭비가 굉장히 큽니다. 렌더링하고 등등 하면은. 근데 어쩌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일단 제가 2장 문제는 지금 다 풀어왔고요. 자, 원래 38번 그 맨 끝 문제는 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풀어왔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풀어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38번 한번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문제는 긴데 답은 엄청 짧아요. 답이 거의 다 한 줄, 2줄 이내로 나오는 문제라서 그냥 그렇게 하시고 38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은 낼 수도 있을 만한 건데, 얘는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38번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 개념만 가지고 가시고 그냥 이제 표면 활성제, 설펙턴트가 뭔지, 설펙턴트는 나중에 아마 지질 리피드가 6장이었나요? 아니다. 5장이죠. 5장 할 때 아마 다시 나올 거예요. 7장인가? 9장인가? 네, 정말 믿음이 가는 튜터죠. 그때 다시 나올 테니까 미리 좀 본다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저번처럼 제가 영어 문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글판 문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풀이해드리고 답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 뭐가 중요한지, 이 정도 난이도면 어떤 난이도 정도인지, 포인트는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2장 문제밖에 안 풀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천천히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파트 2로 넘어가서 3장 문제 풀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 안 되면. 그래서 오늘 한번 되게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30번 6판 영문판 기준 30번입니다. pH of insect defensive secretion. You have been observing an insect that defends itself from enemies by secreting a coating liquid. Analysis of the liquid shows it to have a total concentration of formate plus formic acid. Ka equals to 1.8 times 10-4 degree of 1.45몰. 그냥 한글로 할게요. 숫자는. The concentration of formate ion is 0.015몰. What is the pH of secretion? 지금 pH 구하라는 거죠. 자, 이게 한글판 7판 기준으로는 32번입니다. 곤충 방어 분비액의 pH.
곤충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분비하는 자극적인 액체가 있다. 그 액체를 분석한 결과 푸른산염과 푸른산 K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푸른산염 플러스 푸른산이 1.45몰이었다. 푸른산염 이온은 0.015몰이었다. 그 용액의 pH는, 자, 일단 문제에서 뭘 줬어요? Ka 값을 줬죠. 일단 Ka를, 그럼 먼저 할 건 뭐겠어요? Ka를 pKa 값으로 바꿔야겠죠? 이제 P가 붙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알려준 게 지금 포밍 H드랑 폴메이트랑 더한 게 1.45몰이고, 폴메이트 이온이 0.015몰이 했으니까 이제 그 둘의 차를 이용하면은 거기서 빼주면은 폴밍 H가 몇 몰의 농도를 가지는지도 알 수 있겠죠. 사실 30번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대충 푸셔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있죠. pH는 pKa 더하기 로그 HD분의 콘주게이티브 베이스 해서 풀시면 돼요. 이제 핸더슨과 셀바식이 항상 이장 문제에서는 잘 모르시면 핸더슨과 셀바식 쓰시면 되거든요. 이제 지겹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맨날 핸더슨 셀바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그래서 pH는 pKa 더하기 로그 HD분의 콘주게이트 베이스를 해서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건에서 Ka 값을 줬는데 우리는 이제 핸더슨 하셀바식에 pKa 값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Ka 값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pKa 값은 마이너스 로그에 Ka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은 3.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폴메이트 더하기 폴믹 에이시드가 1.45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으시죠? 폴메이트는 0.015몰이었으니까 폴믹 에이시드는 1.435몰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에이시드는 폴믹 에이시드고 폴믹 에이시드에 대한 콘주게이트 베이스 짝염기가 뭐예요? 폴메이트죠. 따라서 로그 폴믹 에이시드 분의 폴메이트는 로그 1.435 방금 구했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그리고 문제 조건에 그대로 써있었던 0.015몰 해가지고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pKa 값이 3.7이기 때문에 이제 pH는 그러면 pKa 빼기 로그 값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3.7 빼기 2.0은 1.72 되게 됩니다. 모기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점은, 자, 이제 또 저번에는 이제 더빙을 해서 펜을 못 썼는데 이번에는 펜을 한번 써볼게요. 전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는 KA 값을 PKA 값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1번이 되겠고요. 포인트. 자, 그리고 2번은 뺄셈 했고, 2번은 이거겠죠? 핸더슨 하셀 바식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시드랑 베이스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생물을 별로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폴메이트라고 딱 주면 이게 산인지 염기인지 잘 몰라요. 사실 뭐 저도 처음 들으면 모를 것 같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에이시드라고 해서 에이시드를 줬고 그 다음에 폴메이트라고 해서 베이스를 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끝에가 A2로 끝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피루베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피루빅 에이시드의 짝염기로 했는데 만약에 T2로 끝나면 염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주게이트 베이스예요. 이렇게 에이시드 붙어있는 건 당연히 에이시드죠. 포인트 2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거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큰 걱정은 안 돼요. 앞에 문제만 다 푸셨다면. 자, 31번 갈게요. 얘는 답을 제가 좀 길게 써놨네요. 31번, 영문판 6판 기준 31번입니다. Calculation of pKa. An unknown compound X is thought to have a carboxyl group with a
pKa of 2.0 and another ionizable group with a pKa between 5 and 8. When 75ml of 0.1 mol NaOH is added to 100ml of 0.1 mol solution of X at pH 2.0, the pK increases to 6.72. Calculate the pKa of the second ionizable group of X. 이거는 이제 한글판 칠판 기준 33번이고요. pKa의 계산. 미지의 화합물 X는 pKa 2.0인 카복실기와 pKa 5에서 8인 다른 이온화기를 갖는다. 75ml에 0.1몰 NaOH를 100ml에 0.1몰 용액 pH 2.0에 첨가할 때 pH는 6.72로 증가하였다. X의 두 번째 이온화기 pKa를 계산하여라. 사실 이제 이런 pK 초기 상태에 있을 때 두 번째 뭘 넣었는데 뭐가 됐다. 초기 상태를 구해라. 뭘 넣었는지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쉽죠? 왜냐면 앞에서 했던 문제들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저번 거의 한 10문제인가 푸는데 1시간 걸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 문제들이 사실상 오늘 할 문제들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오늘 문제들은 문제만 길고 좀 뭐랄까 그냥 쉬워요. 그냥 오늘 문제들은 좀 그냥 개념을 묻는 위주의 문제라서 약간 나중에 이제 생화학들이 다 이런데 계산 문제 잘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냥 개념만 묻고 뭐겠냐 이런 식으로 되겠냐 안 되겠냐 상태가 A일까 B일까 D폼일까 L폼일까 이런 건데 오늘은 그냥 쉽게 하기 때문에 일단 조건이나 상태예요. 제가 아까 펜으로 보고 직선을 되게 잘 그렸네요. 자 일단 핸더스 할셀바식 써놓을게요. HA분의 A-죠. pH는 pK 더하기 로그 HA분의 A-. 다른 말로는 이제 3분의 염기죠. 이렇게 일단 써놨고요. 자, 상태 1번에서 맨 처음 초기, initial phase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영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할 텐데, 일단 initial phase에서는 pH는 2였고, pK가 2였죠. 근데 핸더슨 하셀바식에 의하면은, 뒤에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pH는 pK니까, 그러면 뭘 의미해요, 이게? 베이스가 ACD의 농도와 같다. 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상태 2. 여기다가 NaOH를 넣었어요. NaOH 얼마 넣었어요? 0.075리터를 넣었는데 75ml죠. 이제 0.1몰 per 리터를 넣었대요. 그러면 몇 몰을 넣은 거죠? 총 0.075몰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었더니 X가 이제 pH가 6.72가 됐대요. 그때 X의 상태는 X의 상태는 0.1리터 곱하기 0.1 per 리터로 0.01몰이 되었대요. 소리가 좀 가끔 끊길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일단 pH가 지금 pH가 6.7이죠. 상태 2에서 나중에 페이스에서 pH 6.7이고 하지만 pK는 고유의 값이라 변하지 않죠. 물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pH는 6.7이고 pK는 2인데 지금 pH가 pK보다 훨씬 크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줬던 칼복식이가 pK 2.0이랬잖아요. 그래서 칼복식이가 fully dissociated가 됩니다. 왜냐면 pK가 2. 칼복실 에이시드 베이트 기에 pK는 2.0이고 pK5와 8에서 다른 이온학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pK2만 가져다 준 게 그냥 카복실기 써서 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복실기가 fully dissociated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칼복실기를 적정하는 데 드는 NaOH 양은 이제 fully dissociated니까 지금 카복실기가 두 상태 에이시드 반, 베이스 반 즉,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총 지금 x가 총 얼마죠? 100ml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만큼 0.01몰이 이만큼 있는 건데 그러면은 0.5 곱하기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0.01몰 해서 0.005몰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NaOH가 X에 이만큼을 적정하겠구나. 카복식을 적정할 때.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pH는 pKa 더하기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 해서 6.72는 지금 최종 pH가 나왔죠. pKa 더하기 로그 0.01 빼기 왜 0.01 빼기예요? 왜냐면 x가 0.01이니까요. 그래서 0.01 빼기 0.0025 분의 0.0025가 되겠죠. 이 0.002호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이 NaOH 이만큼 있었잖아요. 그중에 이만큼을 쓴 거니까 0.0075 빼기 0.005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0.0025몰이 나오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NaOH 이만큼이 염기로 쓰인 거고 이제 나머지 0.01몰 중에서 이만큼이 X 중에서 이만큼이 적정해서 이제 산에서 그만큼 빠지는 거죠. 이제 X가 산 0.01몰 있었는데 이걸 적정하고 칼복식이 적정하고 남은 0.0025몰이 쓰였기 때문에 0.01 빼기 0.0025 분의 여기서 남은 거 0.0075에서 0.0025 남은 거 이만큼이 쓰이게 됩니다. 아셨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X의 두 번째 이온화기 pKa를 구하라는 거죠. pKa는 6.72 더하기 하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0.48이 나왔어요. 제가 계산했을 때 아까 이거 넘기면 p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pKa는 6.72 더하기 0.48은 7.20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어떤 문제냐? 상태 1과 상태 2를 주고 pH나 pKa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사실 핸더슨 하셀바식을 쓰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장 같은 경우는 물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하는 것도 사실 핸더슨 하셀바식을 변형하면 나와요. 그냥 그 수치가. 근데 이제 이렇게 상태 1, 2를 줬을 때 이제 어떤 pH를 쓰냐 어떤 pKa를 쓰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pK 값을 계속 다른 걸 쓰죠. 처음에 2를 썼는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고 7.20이고 pH도 이렇게 바뀌고 계속 어떤 pH와 어떤 pK 값을 선택하여서 본식에서 사용하느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문제 중에 제일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꼭 나오지 않을까 한 문제는 변별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시험 때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 봐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바쁘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이제 저는 6과목 다 기말고사만 보는 과목이라서요. 네, 아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2번 Ionic forms of alanine. Alanine is a diprotic acid that can undergo two dissociation reactions. 자, 테이블 표 3.1에 있는 pK 값을 보래요. 하고 A. Given the structure of the partially protonated form ORG-triol, see figure 3.3-9를 보래요. Below draw the chemical structures of the other two forms of alanine that predominates in aqueous solution. The fully protonated form and the fully deprotonated form. 자, 한글책 칠판 기준 34번입니다. 알라닌의 이원 형태. 알라닌은 이 양성자산으로 두 개의 해리 반응을 갖는다. pK 값에 대해서는 표 3-1을 참조해라. A. 아래처럼 부분적으로 양성자화된 형태. 양과 이온. 다이프로틱이겠죠? 표 3-9 참조가 있을 때 수용액에서 많은 형태의 다른 두 가지 알라닌 형태의 화학 구조. 완전히 양성자화되고 완전히 탈양성자화된 형태를 그려라. 그러니까 A번이죠. 일단 A번은 제가 그려왔어요. 이제 양성자화된 거랑 탈양성자화된 거. 양성자화라는 말을 좀 어색해서 일단 그냥 fully protonated, fully deprotonated라고 써왔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프로토네이티드 된 거는 어떤 형태죠? H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NH가 두 개인데. 아, 여기도 없죠, 여기는. 두 파트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미노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아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알파 체인이 여기 있고, CCOH 있고, NH3 있고, 여기 H 있고, 여기 알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알기가 지금 CH3 형태인 그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아가세요. 아미노산의 프로토네이트 형태, 디프로노이티드 형태를 꼭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지금 책에 있는 저 형태가 기본 형태거든요. 그것도 알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표 뭐 3-1이랑 그림 3-9 보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PK1이랑 PK2 값을 갖고 왔는데, 자, PK1은 2.34고 PK2는 9.69예요. 자, of the three possible forms of alanine which would be present at the highest concentration in solutions of the following B1.0, C6.2, D8.02, E11.9. Explain your answers in terms of pH relative to the two pK values. 알라닌의 세 가지 가능한 형태 중 다음 pH 용액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은 B1.0, C6.2, D8.02, E11.9. 두 개의 pK 값과 관련한 pH 용어로 답을 설명하라. 자, 이제 pH 값이 해당 값을 줬을 때 이 pH 값이 pK1과 pK2의 뭐 왼쪽에 있냐, 가운데 있냐, 오른쪽에 있냐로 보는 문제입니다. 계산이 없죠? 계산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문제를 안 풀어도 되고 해설지도 없는데 괜히 이제 안 이래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PK1, 2 값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PK1보다 pH가 작은 상태에 있다. 아, 그러면은 fully protonated 상태겠다. PK1과 PK2 상태에 있겠다. 그럼 G2리온 상태겠다. 어떤 상태죠? 지금 책에 문제에 있는 이제 알라닌 구조 그 문제죠. 써놓을게요. G2리온 상태는 자, 여기 CO- 있고 책 그대로 그릴게요. 저도 이거 책 보고 그린 거라 아까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칠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제 얼굴을 공개할 생각이 없으므로 유튜브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B에서는 지금 pH 1.0을 줬죠. 그럼 이제 이게 PK1이 2.34보다 작으니까 fully protonated가 됩니다. 기준은 거의 1이라 생각하시면 왜냐면 PK1이랑 너무 가까운데 PK1보다 작은데 너무 가깝다. 예를 들면 2.33, 2.32 뭐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이렇게 되면은 fully protonated 되지만 또 어떤 거는 deprotonated 되어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pH가 1 이상 차이 나는 것만 아마 문제에서 줄 겁니다. 일단 B fully protonated 1.0, pH 1.0은 2.34, PK1보다 훨씬 작으니까 fully protonated요. 이제 pH가 여러분들 로그에 상용 로그에 비례하기 때문에 pH가 1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pH 1, 2, 3, 4 하면 pH가 지금 1씩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4배 차이 나니까 이제 pH가 1 유닛 차이 날 때마다 이제 10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34배니까 얼마나 차이 나는 거죠? 10에 1.34승배 차이 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H 1, 유닛이 1 차이 난다고 해서 2배 차이 나는 게 아니니까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pH가 6.1이에요. 그럼 이제 PK1과 PK2 2.34, 9.69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쥐토리온 상태고요. D, 8.0이죠. 쥐토리온에서 이제 8.01을 줬을 때 2.34, 9.69에 있겠다. 그래서 쥐토리온 상태겠다를 알 수 있어요. 자, pH 11.9에서는 이제 fully deprotonated 상태겠죠. 따라서 PK2보다 컴으로 fully deprotonated 상태가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은 아마 이제 뭐 1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문제 번호로 따지면 굉장히 앞쪽에 위치할 것 같고요.
굉장히 이거는 그냥 pK1이랑 pH 숫자 말고 크기 비교만 하면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네이트 상태가 산성이란 걸로 외워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H+가 많으면 산성이고 프로토네이트 상태가 산성이죠. 그래서 이제 pH가 pK1보다 작으면은 프로토네이트 상태라고 그냥 쭉쭉쭉 그냥 흐름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있으시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여기는. 30 몇 번이네. 33번. 문제가 굉장히 기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Control of blood pH by respiratory rate. 자, 한글판 기준 35번. 호흡 속도에 의한 혈액의 pH 조절입니다. A. The partial pressure of CO2 in the lung can be varied rapidly by the rate and depth of breathing. For example, a common remedy to alleviate hiccups i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of CO2 in the lung. This can be achieved by holding one's breath by very slow and shallow breathing, hypoventilation, or by breathing in and out of a paper bag. Under such conditions, PCO2 in the airspace of the lungs rises above normal. Qualitatively explain the effects of these procedures on the blood flow. 자, 35번 호흡 속도에 의한 혈액의 pH 조절. A. 폐에 있는 CO2의 분압은 호흡의 속도 및 깊이에 따라 신속하게 변동된다. 예컨대 떼국지를 멈추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폐의 CO2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호흡을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매우 천천히 얕게 호흡하거나 또는 종이 주머니를 입에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폐 내강에 있는 CO2의 분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혈액의 pH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정성적으로 설명하여라. 정성적으로 설명하래요. 너무 좋죠? 정량적으로 하였으면 좀 머리 터졌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문제는 이렇게 긴데 답은 이렇게 두 줄이면 됩니다. 자, CO2랑 H2 이제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혈액이 채택하고 있는 그 완충계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이칼보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혈액에서 이제 우리 체내에서 미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완충 시스템 중에 하나가 완충 맞죠? 타이트레이트는 아니고 그 버퍼 시스템으로 그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칼보네이트 시스템이라는 이제 HCO3-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O2에 H2O를 더했더니 H 플러스 HCO3-가 되고 그 반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평형식을 제가 써놨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거죠? 하이포벤틸레이션일 때 혈액의 pH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잖아요. 위에 있는 이제 평형식을 보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하이포벤틸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숨을 되게 안 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CO2 폐에 CO2가 많아지게 되겠죠. 숨을 안 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을 해서 이제 O2를 쓰고 CO2를 그 부산물로 내놓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이거 폐를 이용해서 숨 쉬어가지고 기체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체내에서 계속 CO2를 만들어내고 있고 O2를 쓰고 해서 CO2 분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폐에서 CO2 분율이 높아지게 되면 연결된 폐동맥에도 이제 폐동맥에서 원래는 O2가 많아져야 되는데 CO2가 많아지니까 이제 평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왜냐면 이제 평형은 알다시피 균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O2나 이 식에서는 CO2나 H2O가 많아지게 되면은 H 플러스와 이제 바이칼보네이트 HCO3-를 더 많이 만드는 반응을 시켜가지고 즉 평형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시켜서 H 플러스의 농도,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이온이 농도가 높다는 건 뭐죠? 산성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pH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H 플러스 없다고 pH도 높게 쓰신다고 하면은 그냥 막 바로 틀려버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것도 써오세요. 옆에다가 마이너스로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pH다. 앤더슨과 셀바식 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제일 먼저 배웠던 거.
앞에 이제 소수령 쓸 때 우리 몸이 채택하고 있는 버퍼 시스템 중 하나는 바이칼보네이티드 시스템이고 이렇게 다음 형용식처럼 쓸 수 있다 라고 써주시면은 교수님이 매우 좋아하시고 대학원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B로 넘어갈게요. B. A common practice of competitive short distance runners is to breathe rapidly and deeply, hyperventilate for about half a minute to remove CO2 from their lungs just before the race begins. Blood pH may rise to 7.60. Explain why the blood pH increases. 단거리 경주 주자가 100m 경주를 하기 직전에 폐의 CO2를 제거하기 위해 흔히 30초 동안 빠르고 깊게 호흡을 한다. 이때 그들의 혈액의 pH는 7.60으로 상승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라. 자, 위에 거랑 정반대 내용으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네, 그 바이스 벌서라고 해서 이런 걸 의미하는 이제 생물학적 용어가 있는데 반대라고 하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마 사회과학 쪽에도 많이 나올 텐데 바이스 벌사 B인가 V인가 그런데 앞에가 지금 하이퍼벤틸레이션 상태일 때는 위점 폐 동맥 CO2 높아지고 평형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H 플러스가 높아지고 pH가 낮아졌죠. 이렇게 하이퍼벤틸레이션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폐나 동맥에 있는 CO2가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깊게 호흡을 많이 하니까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CO2를 더 많이 내보내게 되겠죠. 여기 이제 평형은 왼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H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가 CO2와 H2로 바뀌는 방향으로 평형이 치우치기 때문에 H 플러스의 농도와 HCO3 마이너스의 농도는 낮아지게 되고 CO2와 H2의 농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pH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예요? pH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H 플러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H 플러스가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pH는 높아지게 됩니다. 더 염기성이 됩니다. 라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바이스 벌사라고 써주시면 뭐 싸가지 없다고 틀릴 수 있는데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수님이 뭐 필기를 하실 때 갑자기 뭐 바이스 벌사예요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반대로 해도 같다 이런 뜻이니까 알아두시길 바래요. 다시 lactate is a moderately strong acid. pK는 3.86. It completely dissociates under physiological conditions. CH3, CH 이거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제가 문제 읽은 게 아니네요. 자, C. 이상한 걸 읽었어요, 지금. During a short distance run, the muscles produce a large amount of lactic acid. CH3CHOH, KA는 1.48 곱하기 10-4승분. From their glucose stores, in view of this fact, why might hyperventilation before a dash be useful? 지금 제가 푼 거를 영어로 읽었나요? 지금 좀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45분인데 제가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지금 모르겠어요. 영철 보고 가서 대충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찍고 나서 잘 모르겠네요. 단거리를 지금 배고파서 약간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천천히 일단 실수 안 하고 해보겠습니다. 단거리를 뛰는 경우 근육은 저장된 글루코스로부터 다량의 젖산 CH3CHOH, COH, KN을 1.38 곱하기 10-4승보를 생성한다. 경주하기 전에 과호흡이 왜 필요한지 이 사실에 기초하여 설명하라. 쉽죠? 위에 A, B를 써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일단 락테이트의 pK부터 구하자면 pK니까 이제 뭐겠어요? K 마이너스 로그 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pK는 마이너스 로그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은 3.86이 됩니다. 따라서 생체 조건. 생체는 일단 pH 대충 6에서 7 정도로 아시면 돼요.
생체 조건에서 fluid dissociate 되겠죠. 왜냐면 pH가 pK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H3 이거 평형식을 잘 써놨는데 CH3 CHOH COOH가 CH3 CHCO- 더하기 H 플러스 이렇게 평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쓰시면 좋고 못 쓰시면 그냥 여기 H 하나만 뗀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여기 COH에 있는 이 H가 제일 떨어지기 쉽죠. 여기 딱 봐도 지금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딱 봐도 C 이렇게 있고 그 다음 C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O 있고 이렇게 있겠네요. O 있고 H 있고 여기 C 있고 O 있고 O, H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떨어지기 쉬운 게 지금 이거잖아요. 요거가 제일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뗀 겁니다. 지금 H 플러스가 이 H 플러스예요. 따라서 pH가 낮아지게 된다. 생체 조건에서 fully dissociated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fully dissociated 되니까 이렇게 쪼개지죠. H 플러스 많아지죠. 그래서 pH가 낮아지게 되죠. 피랑 근육 조직.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운동하기 전에 막 뭐 하랬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면 어떻게 돼요? H 플러스가 제거되겠죠. 왜냐면 지금 B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면은 이제 평형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20 위에 평형식 1번, 2번으로 갈게요. 이거 1번 평형식에서 평형이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H 플러스가 제거되겠죠. 그러면 P에 있는 이제 산성도 pH가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은 2번 평형식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H 플러스가 높아지잖아요. 따라서 pH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나 조직, 티슈, 블러드나 티슈의 지나친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운동 전에 과호흡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딱 C만 주면은 못 풀어요, 아무도. 그래서 B를 주고 C를 주는 건데, 글쎄요, 제가 예전에 있던 분반에서는 그냥 바로 C 주고 풀라 했또 뭐 이런 기억이 하나 있긴 한데,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일단 뭐 B랑 C랑 이용해서 저편형식이랑 해서 쓰는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뭐 쉬운데 말을 얼마나 잘하냐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키워드만 쓰면 이거는 다 맞는 문제잖아요. 일단 표형식 1번, 2번 쓰고 CO2가 어떻게 돼서 평형이 어느 쪽으로 가고 H 플러스 어떻게 돼서 pH가 낮아진다, 높아진다를 쓰고 C번은 이제 그 실생활에서의 적용이죠. 그래서 이제 경주하기 전에 과호흡이 필요한지, 그래서 경주 후 전에 과호흡을 해서 산성도를 낮춰놔야 경주하고 나서 락테이트가 이제 fully dissociate 되면서 H 플러스가 많아지게 되고 pH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P를 점점 이렇게 중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항상성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34번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기 시작했어요. 답은 두 줄밖에 안 되네요. Calculation of blood pH from CO2 and bicarbonate levels. Calculate the pH of a blood plasma sample with a total CO2 concentration of 26.9 millimole and bicarbonate concentration of 25.6 millimole. Recall from page 67, then use relevant pKa of carbonic acid is 6.1. 제가 아까 바이칼보네이트 얘기했는데 바로 나왔죠? 이산화탄소와 중탄산염 농도로부터 혈액 pH 계산. 한글책 레닌저 생화 한글책 칠판 기준 36번 문제입니다. 총 CO2 농도는 26.9mm몰과 중탄산염 농도는 25.6mm몰에서 혈액의 pH를 계산해라. 67쪽의 탄산의 pK는 6.1임을 상기하라. 이거 굉장히 그냥 얘도 핸더슨 학설과식을 쓰면은 바로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T2가 붙으면 염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칼보네이트가 뭐겠어요? 그럼 T 붙으니까 염기겠죠? 에이시드 붙어있어요. 칼보닉 에이시드 HA겠죠? 사실 영어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뭐가 산이고 뭐가 염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글로 봐도 알 수 있긴 하네요. 탄산 뭐예요? 산, 중탄산 에이스, 산, 에이시.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맨날 영어책으로만 봐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34번. 앤더슨 하셀바식을 쓰면은 pH는 pKa 더하기 로그 칼보닉 애시드 분의 바이칼보네이트가 되겠죠. 이제 pK는 6.1로 줬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에 이제 들어갈 칼보닉 애시드랑 바이칼보네이트 값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CO2는 26.9몰이고 바이칼보네이트는 25.6몰이라고 줬죠. 그리고 이제 칼보닉 애시드가 얼마냐인데 이건 뭐 쉽죠. 이거는 그냥 CO2가 바이칼보네이트 더하기 칼보닉 애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모르겠으시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시면 다른 거 하나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CO2가 바이칼보네이트 더하기 칼보닉 애시드이기 때문에 26.9몰에서 25.6몰을 빼서 1.3몰이라는 칼보닉 애시드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칼보닉 애시드의 농도를 구했으니까 이걸로 하고 따라서 pH는 6.1 더하기 로그 1.3분의 25.6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pH는 7.4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 문제가 되게 없어요 사실. 35번 봅시다. Effect of holding one's breath on blood pH. The pH of the extracellular fluid is buffered by the bicarbonate carbonic acid system. 자,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데 carbonic acid 시스템이 계속 나오긴 하죠 지금. Holding your breath can increase the concentration of CO2 gas in the blood. What effect might this have on the pH of the extracellular fluid? Explain by showing the relevant equilibrium equations for this buffer system. 자, 한글판 칠판 37번 문제입니다. 숨을 멈추는 것이 혈액 pH에 미치는 영향. 사실 느낌만 보면 딱 알죠? 33번에 있는 A 문제랑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1번, 여기 보이는 저는 1번 평형식이랑 지금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는 거랑 문제가 또 나오네요. 세포 외의 pH는 중탄산염 탄산 시스템이 완충 작용을 한다. 숨을 참는 것은 혈액의 CO2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는 세포 외액의 pH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완충기제를 위한 관련 평형식을 나타냄으로써 설명하라. 문제가 쉽죠. CO2 디소시에이트 된 거. 디졸브 된 CO2죠. 블러드에 녹아있는 거. 일단 평형식을 제가 써놨어요. 이거는 외워주셨으면 해요. 이번 평형식. 왜냐면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이거 꼭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2장인지 3장인지. 2장인가? 제가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막 무슨 산 올라갔을 때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무슨 등산에서 숨쉬기 어려워요 막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 6장 전에 4장인가? 그리고 제가 3장, 3장은 개념을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책으로 레니저 생학 칠판 한글책 준비 해주시면 좋은데 없으셔도 제가 못 찾겠네요. 5장이네요, 5장. 산소결합 단백질 할 때 나오는데 헤모글로빈에서 산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책이 있으시다면 한 16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무슨 별도 설명에서 의학 일산화탄소 비밀 암살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 그래프 있죠. 이거랑
증산했을 때 이제 헤모글로빈 뭐 수치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그거는 안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생화학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내야 하는 거니까 내야 되는 거고. 그건 무조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근데 뭐 얘는 그거랑 관련 없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이렇게 제가 CO2 디졸브 상태 더하기 H2O는 왔다 갔다 H2O, CO3 왔다 갔다 H 플러스 HCO3로 이렇게 평형식을 표시해놨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아주 굉장히 편할 겁니다. 생물 생화학 하면서. 이제 CO2가 P에 녹으면 H 플러스가 높아지게 돼요. P나 세포에. 그쵸?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제 CO2이기 때문에 H 플러스나 HCO3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 CO2를 낮춰줘야 하니까 평형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따라서 H 플러스가 많아지므로 더 산성이 되기 때문에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이제부터는 38번, 한글책 38번, 영어책 36번을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1시간 채워야 되니까 그냥 할 거예요. 아셨죠? 이 문제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굉장히 짧게 풀 수 있지만 문제가 굉장히 길어서 1시간을 채우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데이터 아날리시스 프로블럼 데이터 자료 분석형 문제 36번 Switchable surfactants Hydrophobic molecules do not dissolve well with water. Given that water is a very commonly used solvent, this makes certain process very difficult. Washing oily food residue of dishes, cleaning of spilled oil, keeping the oil and water bases of salad dressings were mixed, and carrying out chemical reactions that involve both hydrophobic and hydrophilic components. 자, 문제 38번이죠. 스위치되는 표면 활성제. 소수성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물은 흔히 용매로 쓰이지만 다음 특정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접시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씻는 것, 엎질러진 기름을 닦는 것, 샐러드 드레싱에 기름과 물층이 잘 섞이게 만드는 것, 소수성과 친수성 부분을 동시에 갖는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것. Surfactants are a class of amphiphedic compounds that include soaps, detergents, and emulsifiers. With the use of surfactants, hydrophobic compounds can be suspended in aqueous solution by forming micelles. 마이셀이 나오네요. 마이셀이 굉장히 재밌는 친구니까 한번 지문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Micelle has a hydrophobic core consisting of the hydrophobic compounds and hydrophobic tails of the surfactants. The hydrophilic heads of the surfactant cover the surface of the micelle. A suspension of micelles is called an emulsion. The more hydrophilic the head group of the micelle, a suspension head group of the surfactant. The more powerful it is, that is, the greater is the capacity to emulsify hydrophobic material. 표면 활성제는 양침내적 화합물로서 비누세제 유화제를 포함한다. 표면 활성제를 사용할 때 소수적 물질은 마이셀을 형성하여 수용액 속에서 뜬다. 그림이다. 참조. 마이셀은 소수성 코어를 갖고 있으며 소수성 물질과 표면 활성제 소수성 꼬리로 구성된다. 친수성 머리는 마이셀의 표면을 덮는다. 떠오른 마이셀을 유화, 이머전이라고 한다. 표면 활성제 머리 그룹이 더 친소적일수록 더 강력하며 소수성 물질을 유화시키는 용량이 더 커지게 된다. When you use soap to remove grease from dirty dishes, the soap forms an emulsion with the grease that is easily removed by water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 hydrophilic head of the soap molecule. Likewise, a detergent can be used to emulsify spoiled oil for removal by water. An emulsifier in commercial salad dressings keep the oil suspended evenly throughout the water-based mixture. 접시에 기름기를 제거하려고 비누를 쓸 때 비누는 기름기와 유화되어 비누 친수성 머리와 결합되어 물로 쉽게 제거된다. 이처럼 세제는 기름을 유화시켜 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형용
샐러드 드레싱 유화제는 물 기반 혼합액에 고르게 기름이 분포하도록 해준다. There are some situations in which it would be very useful to have a switchable surfactant, a molecule that could be reversibly converted between a surfactant and non-surfactant. 어떤 상황에서는 스위치되는 표면활성제가 매우 유용하다. 이 물질은 표면활성제와 비표면활성제 사이에서 가역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게 지문이에요. 자, A. Imagine such a switchable surfactant existed. How would you use it to clean up and then recover the oil from an oil spill? Liu et al. Described a prototypical switchable surfactant in their 2006 article. 논문 제목 The switching is based on their following reaction. 스위치되는 표면활성제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어떻게 그것이 유출된 기름의 청소 복구에 사용될 수 있는가. 류 등의 2006년 논문 스위치되는 표면활성제에서 전형적인 스위치되는 표면활성제를 설명하였다. 스위칭은 다음 반응에 기초한다. 해서 아미딘 형태랑 아미니딘 형태를 줬어요. 지금 유출된 기름 청소랑 복구하는데 쓰라고. 야, 근데 이거 문제가 진짜 쉬워요, 사실. 이 전체 단원, 제가 1장을 생각하고, 1장에 제가 막 추세선 그려서 그렸던 문제를 생각하고 풀었던 건 했는데, 이건 너무 쉬워서 약간 김이 빠졌는데, 그거 생각하고 풀었는데. 그래서 A에서 이제 설펙턴트 뭐 쓸 수 있겠죠? 설펙턴트 폼으로는 이제 스포일드 오일, 엎질러진 기름을 이머시파이 하는 데 쓸 수 있고, 논 설펙턴트 폼으로 이제 이렇게 이머시파이한 오일을 오일하고 오일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 말입니다. 자, B. Given that the pKa of a typical aminidum ion is 12.4 in which direction left to right, would you expect the equilibrium of the above reaction to lie? Justify your answer. Hint. Remember the reaction H2O to H2O3. 아미니듐 이온의 pKa가 12.4이면 이 반응의 평형은 어느 쪽으로 진행되겠는가? 힌트. 다음의 반응을 상기할 것. 평형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H2CO3는 강산이죠. 그리고 이제 H 플러스를 약산인 아미딘에 짝연기해 주기 때문이죠. 문제가 너무 쉬워요. C. The amidinium form of S-surf is a powerful surfactant. The amidine form is not. Explain the observation. S설프의 아미디늄 형태는 강력한 표면활성제이지만 아미딘 형태는 아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표면활성제의 세기는 이제 얼마나 친소성을 띠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아까 지문에서 그랬잖아요. 위에 엄청 긴 거. 따라서 아미디늄의 형태가 아미딘 형태보다 친소성을 띠기 때문에 더 설펙턴트로서의 영향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친소성을 더 띠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구조가 지금 문제에 제시되어 있죠. 아미디늄 형태가 지금 H가 하나 더 붙어있기 때문에 N 위치에 더 친수성이고요. 더 물하고 더 잘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설펙턴트로서의 역할을 더 잘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참, 이 H 하나 달린 거에 따라서 설펙턴트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쵸? 자, 또 뭐 지문이 있네요. Liu and colleagues found that the aqueous switch between the two forms of S-surf by changing the gas that they bubbled through a solution of the surfactant. They demonstrated this switch by measuring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S-surf solution. Aqueous solutions of ionic compounds have higher conductivity than solutions of non-ionic compounds. They started with a solution of the amidine form of S-surf in water. The results are shown below. Dotted lines indicate the switch from one gas to another. 류 등은 표면활성제 용액을 통해서 불어넣는 기체를 교환함으로써 S설프의 두 형태 간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S설프 용액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여 이 전환을 입증하였다. 이온 화합물의 수용액은 비이온 화합물 용액보다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갖는다. 그들은 물에서 S설프의 아미딘 형태 용액으로 시작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점선은 한 기체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리킨다. D. In which form is the majority of served at point A, at point B? 포인트 A에서는 이제 아미디늄이고 포인트 B에서 아미디늄이죠. 왜냐하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CO2가 이제 아마이드랑 만나서 충분히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아미디늄이고, 아르곤이 CO2를 제거해서 아미디늄에서 아미딘 폼으로 가게 되면은 B죠, 그게. 그걸 통해서 아미딘과 아미디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과학자들이 실험 설계를 되게 잘해요. 그쵸? 자, B. Why does the electrical conductivity rise from time 0 to point A? 시간 0부터 A 지점까지 전기 전도도는 왜 더 높아지는가? 왜 높아지겠어요? 이제 uncharged 아미딘이 처음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CO2랑 반응을 해서 charged 아미디늄을 만들기 때문이죠. 아미디늄 형태의 이제 책에 있는 걸 보시면은 딱 봐도 더 전기가 잘 흐르게 생겼죠. 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더 친수성이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그렇습니다. F. Why does the electrical conductivity fall from point A to point B? 이랑 반대죠. 이제 아르곤이 CO2를 제거하기 때문에 charged 아미디늄에서 uncharged 아미딘 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전기 전도도가 왜 떨어지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G. Explain how you would use serve to clean up and recover the oil from an oil spill. S설프를 이용하여 기름을 제거하고 복구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영어로 보고 이게 사용되냐 안 되냐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를 물어봤네요. 사용은 당연히 되죠? 설펙턴 쓰기 때문에. 그럼 기름을 어떻게 제거하고 복구합니까? 아르곤이랑 CO2를 사용하면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CO2로 이제 설펙턴트 아미닌 중 폼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멀시파이 할 수 있겠죠? 스필된 오일을. 그럴 때 이제 CO2를 사용해서 이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곤으로 이제 우리가 이멀시파이한 기름하고 이제 물을 분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1시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되네요. 이게 어떻게. 아마 챕터 3부터는요 제가 정말 딱 1시간짜리로 준비할 건데, 그때부터는 이렇게 2강, 3강에 나눠서 문제를 안 풀고, 2장 문제는 문제도 좀 많고 계산 문제가 워낙 많아서 제가 이렇게 3개로 나눠줘서 했는데요. 3장부터는 제가 개념 설명 조금 하고 중요한 파트만 제가 할 거예요. 중요한 파트랑 알아야 하는 시험이랑 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만 풀고, 제 시험에 나왔던 그런 파트만 제가 개념 한 번만 더 짚어드리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니까 저는 어디가 중요한지만 한 번만 읽어드릴 거예요. 하고 제가 문제를 몇 문제죠 이게? 23문제가 있는데 자료 분석형 문제는 안 풀 거고, 제가 문제를 몇 개만 골라서 풀 거예요. 22번까지는 사실 다 풀어도 문제는 시간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를 안 읽고 근데 제가 귀찮기 때문에 제가 몇 문제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도 1시간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만한 계산 문제랑 책이 있으시다면 그 한글판 기준으로 3장의 2번 같은 거, 그거랑 또 어려울 만한 게 뭐가 있지? 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4강이죠? 4강 5주 차긴 한데 지금 시간상으로는 강의를 끝나게 되었네요. 정말 어떻게 벌써 한 달이나 됐네요. 이게 한 달이나 됐는데 강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한 달이나 됐는데 여러분들도 시험도 안 보고 저도 시험도 안 보고 지금 너무 집에서 할 것도 없지만 강의 듣기는 조금 이제 많이 귀찮네요. 네. 1시간씩 하는데 이게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은근 걸려가지고 문제 풀고 저도 이제 설명 포인트 대충 표기해 놓고 하니까.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3장 연습 문제 일단 다 풀어 오시고
3장 연습 문제 다 풀어오시고 개념 설명을 제가 아주 조금 해드릴게요.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랑.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